이쪽으로 수직하면 아틀란티나입니다.
하고 있는 거야? 뭐야?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약 60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약 60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끊었어요. 야당들이 뭐 해임 건의안을 띄우기로 했습니까? 김부겸 총리 사례는 제가 충분히 예를 들었고요. 그 가슴 아프고 분노한 마음을 이해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낮은 자세로 유족들과 소통하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미흡한 절차가 있었다면 보완해야 되고요. 다만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 무조건적으로 국무위원이 책임을 지는 것이 이전 전례와 미루어 봤을 때 반드시 선행돼야 될 조치인데 지금의 국민의힘만 안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이냐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죄송합니다. 예, 짧게만 네네. 예. 저는 사망의 원인에 따라서 국가의 책임의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신 게요. 이전에 화재 사고나 코로나 백신 사고들은 국가 책임이 아니다라는 말로도 읽힐 수 있어서 그 희생자분들이 굉장히 아니고 사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아주 직접적으로 국가가 부재함으로써 사람들이 죽었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책임을 묻는 것이고요. 둘째로 지금 이상민 장관 수습을 막고 있는 주체예요. 그러니까 유가족분들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공무원으로 하여금 하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보는데. 물론 이제 어떤 한 유가족의 질문이긴 합니다만 그건 일단 이렇게 자꾸 이어지시면 되도록도 될 것 같아서요. 일단 여기서 조금 마무리하고요. 다음 기회에 한번 이 사안 가지고 추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장해찬 이사장께서 준비해 오신 뉴스죠. 잠시 오디오 먼저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더 탐사 같은 데가 김의겸 같은 주류 정치인과 협업하거나 그 뒷배를 믿고 과거의 정치 깡패들이 하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더 탐사는 협업하고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도 사과를 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두면 무법천지가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너무 끔찍한 얘기 같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목소리였는데요. 장해찬 이사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 정도 되면 더 탐사 민주당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더 탐사라는 매체가 허위로 명백히 판명이 난 가짜뉴스를 퍼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세 등등한 것은 민주당이 뒷배가 되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김의겸 의원과 협업했다는 그 찰리스트 음모론, 여기에 올라탄 당사자가 바로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 의장, 장경태, 박찬대 최고위원 등등 지도부가 나서서 거의 당론으로 채택하다시피 총력전을 펼쳤거든요. 그러니까 더 탐사라는 이 저질 매체도 우리가 한마디 나서면 민주당 지도부가 총력전으로 도와주는구나 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밖에 없죠. 그 결과가 이 장관이 없는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심지어는 도어락을 열려고 했던, 또 택배를 뒤졌던 이런 모습인데요. 사실 권력자에 대한 언론의 취재 그동안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집 앞에 차량이 출입하거나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에 서서 권력자에게 한마디 듣기 위해서 기자들이 대기하는 경우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현관문 앞까지 가는 경우는 저는 거의 보지 못했었고, 과거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더라 하더라도 그건 굉장히 잘못된 취재행위, 그리고 법적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 T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라고 쳤을 때 그 단지 입구 밖에서 기다리면서 취재를 요청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권력자에 대한 감시 차원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입주민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문을 두드리고 도어락을 열려고 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죠. 근데 이들의 범죄 행위가 왜 칭송을 받고 이들이 기세등등하게 경찰서 앞까지 또 추가로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느냐? 민주당이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뭐 보수 유튜브와의 연관성 이런 부분 때문에 때로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자성의 목소리를 스스로 내기도 하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런 자성의 목소리 많이 내셨었잖아요. 근데 적어도 이 특정 보수 유튜브가 제기했던 가짜뉴스에 당대표이야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논평을 내면서 올라탔던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 황교안 지도부 이후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차원에서 더 탐사가 이런 짓까지 벌이게 하는데 더 탐사 혼자 법적 처벌을 받고 끝날 게 아니라 그 녹취록을 최고위원회에서 틀었던 장경태 의원을 비롯한 지도부가 대표적으로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권지웅 전 비대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저는 김의겸 의원 자체가 민주당 전체는 아니기 때문에 더 탐사라고 하는 것과 김의겸 의원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스스로 밝히셨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지만 민주당까지 확대하는 건 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또 반대로 사실 더 탐사라고 하는 언론이 뭐 본인의 기자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장관의 집에 찾아갔던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있는 곳이고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일은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과 좀 별개로 한동훈 법무장관이 입법부 구성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과민 반응하는 건 저는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은 의혹을 제기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 아니라고 해명할 일이지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게 너는 뭘 걸 거냐라고 겁박하거나 혹은 아니면 법무장관으로서 사실 사정기관의 거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개인이라고는 하나 다시 소송을 또 거시고 하는 것 자체가 되려 입법부를 위축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왜 MS 오피스를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사냐고 사퇴하라고 하고 배임이다 이렇게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을 공격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최근에 김영권 의원이 돈다발 사진을 놓고 이재명 지사를 공격한다고 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았죠. 저 의원 좀 이상하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 전체가 뭔가 사과를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는 좀 김의겸 의원이 좀 부적절하게 하고 있다는 것과 그런 의혹 제기 자체를 아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만드는 것을 좀 저는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과잉 대응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이라도 말씀하신 그 돈다발 의혹 제기했던 김용파 의원은 공개 사과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은재 의원은 제가 참 안 좋아하는 분인데 최근에 무슨 조합 회장 가신 거 개인적으로 유감스러운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MS 오피스 이런 확인 안 된 근거 없는 걸로 질의했으면 비판을 받아야죠. 3M 이모랑 마찬가지. 이거는 여야 뭐 공이 나눠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그러나 대통령실의 장경태 의원 고발이나 한동훈 장관의 김의겸 의원 고발은 고발 남발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수준 낮은 가짜뉴스 음모론에 대한 전례를 세우기 위해서 기준점을 찾기 위한 고발이 됐으면 좋겠고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돈다발 의혹이든 첼리스트 음모론이든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근거 없이 막 질의하는 게 면책특권 뒤에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몇 년째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기관으로 국민들 손에 꼽히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여야 스스로 다 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모두 받겠습니다.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주에 특별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서울이 가까운 1호선 양주역, 계획된 양주 역세권 개발과 양주 테크노밸리, 대단지 브랜드 프리미엄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의 수익까지 12월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에서 만나보세요. 1599-3040 대우건설. 동탄에 이런 집 또 있을까요? 청정한 자연, 쾌적한 공원, 바라던 교육, 꿈꾸던 생활. 이 모두를 누릴 동탄엔 더없이 좋은 집. 동탄 A106블록 어울림 파밀리에 A107블록 스마드시안 11월 오픈 예정 031-376-8840 태형동탄 컨소시엄.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4번 출구 바로와 프리미엄 민간임대 아파트 6호선, 경의선, 공항철도, 멀티완승 역세권. 예정된 롯데몰과 선영의 숲 등 압도적인 생활 인프라. 내 집처럼 오래 사는 프리미엄 민간임대 아파트. 힐스테이트 DMC역 견본주택 기관 중
02-375-5600 현대건설. 올해 마지막 경제 콘서트가 12월 24일 낮 2시부터 열립니다. 김현우, 안승찬, 이진우가 함께하는 21번째 경제 콘서트 Should Have PT 경제 이야기 11월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손에 잡히는 경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받습니다. 날짜 참 잘 잡았다. 문제 드립니다. 다음 목소리를 잘 듣고 말하는 이의 나이를 맞춰보세요. 제가 정치 쪽에 관심이 약간 있어가지고 정의, 평등 이런 거 제일 관심이 많았어요. 엄마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 대안으로 이 법안을 제시합니다. 맞추셨나요? 정답! 13살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펼치는 민주주의는 어떤 모습일까요? MBC 창사 61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정치하기 딱 좋은 나이 13살 12월 2일 금요일 오전 11시 5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비대면 생활 방식이 확산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사회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세상과 거리를 느끼는 청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세요. 알지? 마음을 여는 열쇠는 우리의 작은 관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정치의 모든 것 여기서 탈탈 털어드립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속 시원한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시간입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모습 보시자마자 유튜브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계속해서 환영의 멘트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김명수님께서요. 와, 장남매 너무 좋아요. 남매는 아니시잖아요. 아, 표현이 거짓말쟁이에요. 왜요? 욕이 엄청 더 많아요. 장성철 또 나냐? 가만두지 않겠다. 아, 정말요? 저 보지 않아가지고. 애정이니까 너무 신경하지 마시고요. 네, 그분들께서도 다 이렇게 좋은 얘기라는 걸 아시면서도 표현해 주시는 거니까. 예, 거침없이 하이킥 지금도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여러분께서 댓글과 질문으로 직접 참여도 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글들은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12구 참사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한 달 동안 과연 윤석열 정부의 소통, 대응 방향, 태도 어땠는지 장윤선 기자님,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면 뭐 다른 거 찻대고 붓대고 다 떼고 예. 유가족들을 상당히 정성스럽지 못하게 박대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유족들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일반 시민의 조언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함께하는 유족 모임 특히 이제 이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는데 슬픔을 반으로 나눌 수 있는 유가족들끼리 어떤 연대할 수 있는 장 자체를 현정한 정부에 그토록 요구했지만 잘 마련되지 못했던 점 이런 등등을 볼 때 정부가 우리 유가족들을 너무 박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장성철 소장님은요? 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할까 아니면 나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께서 처음에 뭐 애도기간 정하시고 5일 동안 분향소 방문하시고 그리고 여당에서 국조를 받아들인 것 그것은 잘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장윤선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과연 이 정부가 또한 집권 여당이 유가족의 입장에서 이 일들을 처리하려고 노력을 했을까? 그들의 마음을 대변하려고 했을까? 아니면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려고 했을까? 그냥 상징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국민적인 요구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잖아요. 그게 가장 큰 상징성이 있어서 좋지 않았다
라고 최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장윤성 기자님께서 무엇보다도 유가족분들을 박대란 표현을 쓰셨어요. 네. 박대란 표현을 쓰실 정도로 그 정부가 잘 보고 지지 내지 공감해주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것이 유가족분들께서 모이시려고 하는데도 도와드리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했다라는 그러한 일부 유가족분들 말씀들. 근데 이게 그냥 섭섭한 마음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정부가 그런 방해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이 계속 공개가 좀 되고 있는데요. 노컷뉴스에서 그 8분의 유가족들을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선 이제 여러분들께서 저 말고 다른 유가족하고 연락하고 싶다 그랬더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연락처를 드릴 수가 없다. 그러면 제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그러면 그분들께 제 연락처를 드리고 연락하고 싶으면 연락을 달라고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것도 연결이 안 됐다는 것이고 일부 유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한날 한씩 그렇게 됐으니까 납골당해서 우연히 만나서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리에서 연락처를 주고받아서 연계가 됐고 어떤 분은 참여연대로 어떤 분은 민변으로 어떤 분은 4.16 연대로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서주지 않으니까 NGO를 찾아가서 저희들 좀 도와주세요.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길을 잃고 길에서 잃은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해명하기 위해서 부모님들도 또 길거리를 헤매게 만드는 정부. 이 정부가 온당한 정부인가,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 최소한의 인간됨을 잃어버린 이런 정부는 아닌가라는 비통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방식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됐다면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말 죄송하고 저희들이 어떻게든 도와드릴 테니 너무 걱정 마시고 원하시는 거 다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행정안전부가 나와도 부족할 판에 유족들이 또 거리를 헤매게 만든다. 이거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윤성 기자님 말씀이 맞고 지난주 제가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언론을 본 것 같은데 일단 정부랑 서울시에서 유가족분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다고 했으니까 좀 지켜보시죠. 네, 꼭 그렇게 되길 바라고 좀 늦은 게 아쉽긴 한데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유가족분들 중에 그런 말씀도 밝혔잖아요. 솔직하게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뭐랄까 경계하느냐 그런 이제 섭섭함과 아쉬움을 토로하셨는데 저도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했는데 보수파 쪽에서 엄청 욕먹고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물론 이제 오해일 수는 있어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지만 근데 그걸 100분 정부나 대통령실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최소한 적극적으로 유가족분들께 뭘 도와드릴까요?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모이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알겠습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혹시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분의 위배가 없도록 해서 모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지 안 한 걸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집권 여당이나 정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서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조직화가 되면 예를 들면 세월호 그 희생자분들 유가족 같은 경우에 계속 뭐 천막, 농성 진상규명하면서 정권에 상당히 큰 타격을 줬다.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다른 거 다 뭐 차치하고라도 유가족분들이 원하는 것은 저는 뭐든지 다 해드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국가랑 정부랑 집권 여당이 할 일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족 편에서 유족들이 연대해서 슬픔을 나눌 수 있는 방안과 시스템을 마련했다면 머리로 안 나오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지 않죠. 세월호 참사 때처럼 또 엄마들이 아이들의 영정사진을 들고 길바닥에서 농성하는 일은 없겠죠. 그런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뭐 했습니까? 10월 31일 날 경찰청이 정책 참고자료 만들어가지고요. 이태원 사고 관련 정부 부담 요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주요 단체에 대한 반발 분위기를 누그러뜨려야 된다. 온라인 특이 여론이 어떤지 등등에 대해서 살폈어요. 그리고 빠른 사고 수습을 위해서 장례비, 치료비, 보상금 등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부는 당장 아이들이 158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거리에서 그렇게 참담한 죽음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돈 문제, 갈등 관리 혹시라도 정권에 부담을 줄 일은 없을까. 대책을 이틀 만에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쫙 정부 지자체 보낸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과연 우리 정부가 유족 편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한 것인가, 그 태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적인 일방향의 통행 방식을 정하고 선제적으로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대통령이 매일 조문을 했지만 아무런 감흥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공감할 수 있는 모종의 조치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방식들 때문에 더욱더 결국에는 유족들이 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참사 발생의 어떤 커다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의 그 대부분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있다는 이야기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럼요. 거기에다가 이후에 그럼 유가족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보호 등 수습에 있어서는 제대로 하고 있나? 그렇지 못하다라는 측면. 이러다 보니까 유가족분들 중에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부터 파면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시고 있고, 민주당은 오늘까지 그 해임을 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 오늘 뭐 결정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던데요. 그러면 지금 이제까지 흘러온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장성철 소장님? 그게 하나 빌미가 됐죠. 그냥 정치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상민 장관을 해임을 하거나 사의를 표명을 시켜서 경질을 하거나 이런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한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해임하지 않고 또 경질하지 않은 정치적인 부담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향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상민 장관은 이미 행안부 장관으로서 권위와 리더십, 지도력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그 자리에 계속 있는다고 하더라도 장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그만두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또 민주당이 자 28일까지 무조건 파면해 이렇게 또 요구하는 것도 또한 조건을 걸어가지고 국조 이 부분까지 연계시키는 것은 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다 문제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께서는 법적인 문제 나오기 전까지는 결코 나는 경질하지 않겠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잖아요. 그 대통령의 입장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어쩔 수 없었겠지만 파면을 시한을 정해놓고 요구하고 다른 조건을 건 것은 결코 좀 바람직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장윤승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입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정부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것이죠. 관련해서 저는 민주당이 파면 요구하는 것이 온당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야당이 그것도 안 하면 무슨 존재감이 있습니까? 이 파면 요구했는데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한 거고요.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해임 요구를 오늘 한 것이죠. 해임 요구해도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하시겠죠. 지난번에 박진 장관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취재를 했더니 다음 스텝 간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했더니만 이제 탄핵 심판을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탄핵 소추를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지금 그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 검사가 법사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의원이잖아요. 국민의힘. 그렇기 때문에 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비판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탄핵 소추가 가결이 되면 그 자체로 직무가 정지되니까 상당한 정치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민주당은 이 부분에 관해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장성철 소장님, 여당 여권 내에서 계속 이제 친윤이냐, 뭐 비윤이냐, 친윤이 누구냐, 어떻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나와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돌출된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관저에서 만찬 회동이 있었는데 지도부를 만나기 전에 친윤계 핵심 의원들만 콕 집어서 관저로 먼저 사전에 말려서 부부동반 만찬을 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부적절하죠. 나는 지도부보다 친윤, 나를 처음에 캠프에서 도와줬던 사람들이 더 중요해 라는 이미지를 줄 수밖에 없을 거고, 지금 흘러나오는 거는요, 자 목요일날 있었던 친윤 그룹과의 저녁 만찬에서는
차기 당대표, 차기 전당대회는 어떻게 할까? 라는 것을 논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지도부랑 만났을 때는 당과 관련해서는 그런 얘기 전혀 안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당의 주도권, 다음번 가장 중요한 게 전당대회, 당대표인데 그 논의를 친윤들하고만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그 4명이 당에 돌아가서는 내가 대통령하고 그때 저녁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은 이런 거야. 네 생각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윤심을 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막을 거냐고. 그럼 지도부의 권위가 또 땅에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아까 어떤 언론을 보니까 친윤에서 2월 말 3월 초에 전당대회 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바로 김행 비대위원이 아니에요, 그거 진짜 아니고 우리 정진석 비대위에서도 그거를 논의도 안 하고 내일 논의할 거고, 또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다음번 전당대회 시기 결정할 거예요. 이거 비대위의 권한도 아니에요. 친윤의 권한도 아니에요. 이렇게 수습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대통령이 당의 중요한 일은 그 4명하고 하는구나 그런 인상을 볼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줄 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장윤성 기자님 지금 들으시면서 6612번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분은 이제 아마 많은 분이 같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대체 이 뉴스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흘렸을까요? 대통령실에서일까요? 친윤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뉴스아이킥 애청자들이 이런 질문하실 줄 알고 취재를 해봤어요. 범인 나왔어요? 범인 나왔어요? 국민의힘의 어쨌든 이제 핵심 관계자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권성동 의원이 자가 발전한 거 아니냐라고 어떤 분은 나는 100% 확신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좀 다소 위험한 얘기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3일 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부 만찬 모임이. 이 부부 만찬 모임이 23일 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2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확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날 모임이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랬으니 24일 어간에는 소문이 좀 났겠죠. 그리고 25일 날 그 비대위 만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비대위의 핵심 관계자들이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전에 친윤이 미리 관저에 다녀왔다라는 부분은 대체로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상당히 불쾌했겠죠. 그러나 만남 속에서 대체로 얘기는 화기애애했다는 것으로 주로 무슨 얘기를 했냐, 먹는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주요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근데 이게 지난 6월에도 그랬어요.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 갔다 와서 지도부 만찬인가 했을 때도, 만찬인지 만찬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도 분위기가 비슷했어요. 정치 현안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주로 먹는 얘기를 했다. 대통령께서 아니 뭐 뜨끈뜨끈한 국밥을 내와야 되는데 왜 도시락이냐 뭐 이러면서 그 열첩 반상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지금 조금 밀리면 이후에 본인의 공천이나 이런 것도 좀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좀 하신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의 공천이요? 예. 그래서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당무에 상당히 세게 결합을 좀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어제 보도도 그렇고 오늘 보도도 그렇고 다 파이낸셜 뉴스에서 나왔어요. 일보가.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그런 의심도 하고 있는 것이죠. 연결이 되어 있는. 근데 권성동 의원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거기서 얘기 나눈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지도부 중에서 지지율 하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은 다음번 지도부나 당대표에서 후보군에서 제외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눴다고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권성동 의원이 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기여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때 원내대표나 비대위원장 하시면서 여러 막 논란이 있어가지고 막 유승민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 아닌가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가 있잖아요. 권성동 의원 굉장히 적극적으로 결합을 하시고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지지율 하락이 아니었으면은 왜 중간에 원내대표를 왜 그만두셨겠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가 있죠. 자기 얼굴이 침뱉기 아니냐? 그 정도까지 생각을 못 하실 분이에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당내에서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읽힙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걸 대통령실에서 풀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풀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함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느냐라는 것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라는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장 소장님
당연히 국민의힘 내부 사정 잘 아시는데 네. 윤핵관 얘기 중 좀 한 해주세요. 명이란 것은 맞습니까? 아니 저는 짚히는데 예. 누굽니까? 저랑 좀 상의하는 분이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취지형이 다른 것으로 끝나고 나갈 때 저기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강한 비판들 뭐 이렇게 욕설들 주시니까 장철호 소장님께서 말을 좀 아끼십니다. 여러분들 좀 톤을 낮춰주셔야 장철호 소장님이 맞는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우선 뭐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뭐 비대위도 그렇지만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벌써 2차례나 소위 친윤 의원들로부터 강한 어떤 비판성 공개석상에서요. 네. 이런 수모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당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갈등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이렇게 포옹하고 이렇게 지지해줬다라고 하던데 다 해소된 건가요? 저는 오늘 허우다 의원인 출판 기념회 했는데 예. 이 자리에 상당히 많이 오셨어요. 네. 이준석 전 대표도 모습을 드러냈고요. 자전거 타고 갔었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본인 총선 꼭 당선돼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네. 그 자리에 소위 국민의힘 비윤계 의원이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고 그 자리에 주호영 원내대표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사태의 제2라운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또다시 격화하고 있다. 네. 연말 넘어 연초로 가는 길목에서 예산국회 끝나고 국정조사하고 이 와중에 국민의힘은 또 다른 측면에서 당권을 둘러싼 상당히 센 격돌을 또 하게 될 걸로 전망됩니다. 네. 저는 좀 비판하고 싶은 지점이 좀 있어요. 네. 윤핵관들하고 대통령께서 예. 목요일날 저녁을 드신 것은 상당히 좀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었느냐라는 네. 생각이 들고 기시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2014년 12월 19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저로 친박 핵심 의원 7명을 불러서 만찬을 합니다. 왜 만찬을 하냐면 대선 승리 2주년 기념을 하기 위해서 친박 의원 7명만 불렀어요. 당시에 당 지도부는 아무도 부르지 않았어요. 네. 당대표는 김무성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불편하니까 안 불렀겠죠. 그것이 이제 소문이 나고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당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우리도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야 대선 승리를 자축하는 그 자리에 그 7명만 불렀어? 네. 대통령님 너무한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성원을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캠프에 초창기부터 결합했던 4명만 불러서 이렇게 격려하고 차기 당권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하면 다른 의원들이 느끼는 감정들이 어떨까요? 네. 이제 눈치 보기가 더 심해질 것이고 나도 그럼 친윤이 돼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와 이거 나는 이제 공천 못 받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 거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상당히 부적절한 일을 하셨다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저도 한 포인트만 좀 짚고 싶은데요. 이제 뭐 맥주부터 돌렸다는 거거든요. 이제 네. 대통령이 그 퇴근이 늦어지면서 김건희 여사가 이제 관저를 구경시켜주면서 이제 앉은 자리에서 맥주부터 돌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태원 참사 유족 분 중에 한 어머님은 자신의 입으로 물이 넘어가는 게 너무 싫어서 입을 꿰매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분들은 한 달 가까이 이렇게 비통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좀 이따 만나요.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아르헨티나를 누르고 대이변을 연출한 사우디, 독일을 꺾고 세계 축구계를 충격에 빠뜨린 일본 모두 2차전에서 졸전 끝에 쓰라린 패배를 맛봤습니다. 축구는 인생이다 라는 말이 있죠. 세옹지마,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처럼 유리한 조건에서 출발한 사람이 패가 망신하거나 역경과 고난을 딛고 불리한 조건을 극복해낸 사례도 많죠. 삶의 월드컵에서 평생 뛰고 있는 우리 결코 포기하지 말고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서로 존중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끝까지 최선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도 가나와의 경기 최선 다해줄 것을 믿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영화 국가대표 OST 중에서 러브홀릭이 부른 버터플라이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6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더 높이 뉴스 아이킥 하세요.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2.4 2020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2.4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산재 사고는 노동자 개인을 넘어 회사 측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죠.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경기도 의왕의 오봉역에서 있었던 사고입니다. 열악한 작업 환경 탓에 철도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졌는데요. 비슷한 사고가 반복될 수 있어서 정부 당국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죠. 이로 인해 철도 운행이 중단되고 화물 운송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 노동자와 기업, 나아가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기를 바라며 이 캠페인은 세상을 만나다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 풀려가는 중이지만 빗길에 사고 위험이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자유로 나들목 부근에서는 승용차 사고 있었는데요. 3차로에서 처리 중이고 일대 1km 정도가 밀립니다. 강 주변 도로는 강 서쪽으로 가는 길, 올림픽대로는 동호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아직 길게 밀려서 1시간 좀 넘게 걸리고 강변북로는 한남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50분 정도 예상되고요. 반대 강 동쪽으로 가는 길은 강변북로는 마포대교부터 한남대교까지, 올림픽대로는 한남대교부터 영동대교, 또 청담대교부터 천호대교까지 밀립니다. 천호대교 앞두고는 4차로 막고 시설물 보수 공사 중이어서 차로 변경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민주였습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양주에 특별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서울이 가까운 1호선 양주역, 계획된 양주 역세권 개발과 양주 테크노밸리, 대단지 브랜드 프리미엄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의 수혜까지 12월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에서 만나보세요. 1599-3040 대우건설.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동탄에 이런 집 또 있을까요? 청정한 자연, 쾌적한 공원, 바라던 교육, 꿈꾸던 생활. 이 모두를 누릴 동탄의 더없이 좋은 집. 동탄 A106블록 어울림 파밀리에 A107블록 스마드시안 11월 오픈 예정 031-376-8840 태용동탄 컨소시엄.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당당이들과 함께합니다. 매일 아침 9시 5분 여성시대 양희은 서경석입니다.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당신의 더 나은 카라이프를 위해 기아가 직접 운영하는 기아 렌터카의 빈틈없는 관리를 받아보세요. 스마트 카라이프 기아 렌터카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2구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고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탄핵 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 전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그 시한까지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임 건의안 발의를 위해 박 원내대표는 내일 오후 1시 30분 민주당 의원총회를 소집해 당론을 모은 뒤 다음 달 1일과 2일 열릴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장관 등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제적 의원 3분의 1의 발의와 2분의 1의